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해설 강의 2부에 오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선택 과목 그 중에서 확률과 통계 해설이고요. 저 연필과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입니다. 네, 일단 우리 공통과목 해설 잘 듣고 오셨죠? 네, 제가 거의 2시간까지 된 시간 동안 해설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확률과 통계 과목의 해설이고요. 남은 이제 8문제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의 경우에는요, 문제 자체가 좀 평이하게 일단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총 3단원 구성되죠.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단원, 그리고 확률 통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순열 조합이 2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확률 3문항, 통계 3문항 출제가 되어서 총 8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었던 시험인 것 같아요. 작년 수능, 2023학년도 수능 정도 비교했을 때 24학년도 수능은 정말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걸리는 부분 거의 없이 출제가 되었고, 굳이 뽑자면 28번, 30번 정도? 28번 같은 케이스 불가능 정도? 그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에서, 결국 통계에서 출제되었는데, 정규분포에서 일단은 그 주어진 식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확률이 최대가 되기 위한 t를 이제 결국 찾아야 되는 거였었는데, 사실 이거 유사한 문제가 여러분들, 물론 좀 푸는 방식 자체는 다르게 썼는데요.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기억에서 딱 10년 전 문제, 평가원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 T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이제 가는 문제가 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출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면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통계가 30분 좀 박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 출제가 되었고요. 기존에 출제되는 경 자체가 계속 반복에 대해서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호학년도 이제 수능을 준비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확통을 선택하겠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서적인 개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기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계속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혀 나가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아마 수능에서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난도가 충분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통해서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볼 거고요. 저거는 23번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자, 5개의 문자 x 2개 있고요. y 2개 z를 일렬로 나눈 경우의 수입니다. 예? 그쵸. 같은 것이는 수년이죠. 그쵸. 자, 그거 보게 되면 지금 x 같은 게 2개 있고요. y 같은 게 2개 있고 z는 게 혼자 있습니다. 그쵸. 요거 형은 어떻게 하자? 그쵸. 2팩토리얼 곱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 분의 전체 5팩토리얼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계산해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0이고요. 분모는 4가 되어서 정답 얼마다? 35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3번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 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확률 문제였습니다. 다 주사건 A면 서로 독립이고요. 독립이란 조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집합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여집합 확률하고 이렇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P, B 값을 이제 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나마 결론적으로는 지금 문제에서 독립의 조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사건 확률에 대해서 지금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일단 그러면 요 두 번째 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사건 확률 어떻게 하자? 전체에서 빼는 거였는데 결국 전체 확률 얼마예요? 1이거든요. 그쵸? 따라서 요거의 경우에는 1-PA가 2 곱하기 PA이기 때문에 바로 결국 A가 일어날 확률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얘는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독립 조건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독립이면 교집합 확률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각각의 확률이 곱으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었죠. 그쵸?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A 확률 곱하기 B 확률 요것이 결국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얘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B 확률 얼마다? 4분의 3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간단하게 푸는 문제였고요. 독립이 정의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 주변에 있는 개념들 그리고 배마 사건까지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 잘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1년을 이미 나야 할 때 양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카드에 놓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노체 빠르신 분들은 6건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보시면 10 이하래요. 두 수의 합이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10 이하가 있기 때문에 그럼 10 이하를 보게 되면 3도 가능하고요. 4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하고 심지어 9도 가능해요. 그쵸? 맞아요. 10 이하기 때문에 10도 가능한 거예요. 결국 수의 경우가 3, 4, 5, 6, 7, 8, 9, 10이면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언제 다 세고 있어요. 그쵸? 거기서 어떻게 하자? 6건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주는 거였죠. 그쵸? 자, 그러면 요 6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두 수의 합이 10 이하래요. 그럼 6건은 뭐가 된다? 그쵸? 합이 얼마? 합이 10보다 커야겠죠. 그쵸?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합이 10보다 큰 게요, 뭐밖에 없어요, 지금? 네, 5, 6밖에 없어요. 그쵸? 5, 6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바로 네, 문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이제 결국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도수의 합이 10 이하니까 저 10보다 큰 경 언제? 5하고 6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1 마이너스 전체가 뭐 몇 가지인가요? 6장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쵸? 나 수열이기 때문에 6팩토리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6장의 카드를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 끝에 뭐가 와야 돼요? 반드시 5하고 6이 와야 되고 나머지 4칸은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 2, 3, 4가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거죠. 그쵸? 일단 그러면 4팩토리얼 곱하셔야 되고 5, 6도 순서가 바뀔 수 있죠. 그쵸? 따라서 2팩토리얼 곱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계산해 보시면 1-6팩토리얼 일단 약분할까요? 약분해 보시면 여기서는 6 곱하기 5가 되는 것이고요. 15분의 1 되는 거죠. 정답 얼마다? 15분의 바로 14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5번 해주시면 되겠죠. 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우리가 확률을 하려고 할 때 결국 경우가 새끼 너무 많아.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 두 수의 합이 10 이하야. 그러면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5, 6, 7, 8, 9, 10까지 다 가능해. 근데 그거 뭐 생각하자? 반대를 생각하자. 해주겠으면 조금 간단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아마도 이 표현 때문에 살짝 뭐지 싶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에 나온 동전의 개수 확률 변수 x다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x의 정의는 간단한 거였어요. 그쵸? x다 하고 이산확률 변수 y를요. x 또는 2라는 값을 가졌을 때 결국 확률 변수 y의 기대값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한번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있는 무슨 시행인 거예요? 독립시행이거든요. 그쵸? 그럼 일단은 x라는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결국 지금 x가 일단 0인 거예요. 결국 앞면의 개수가 0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4개를 던졌는데 지금 앞면이 0개예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뒷면인 거예요. 그쵸? 확률 얼마? 봐도 2분의 1에 4제곱 얼마? 16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앞면이 이번에 1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1개 고르고 2분의 1 4제곱 해주면 되겠죠? 사실 원래는 2분의 1의 1제곱에다가 2분의 1 3제곱인데 사실 지금 보시면 요 같은 경우 지금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다 얼마 똑같은 거예요? 2분의 1로 같아요. 사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굳이 나눠 쓸 필요 없고 항상 얼마 된다? 4제곱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럼 실제 얘 구해보게 되면 지금 얼마인가요? 16분의 4여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16분의 4라고. 그럼 보세요. 지금 결국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앞면이 안 나오거나 1개거나 2개거나 3개거나 4개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y가 뭐라 했냐면 x가 0 또는 1이면 그냥 x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y가 2는 언제가 되는 거야? 2 이상의 값이에요. 그럼 보세요. x가 2일 확률도 있고 x가 3일 확률도 있고 x가 4일 확률도 있다고요. 그런데 일단은 0 또는 1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첫 번째 얘는 y가 0인 거고요. 얘는 y가 1인 거예요. 얘는 싸그리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확률이 얼마? 2가 될 확률인 거예요. y가. 되었어요? 그러면 확률 변수 y가 0이 될 확률이 얼마 되는 거야? x가 0이 될 확률이어서 얼마? 16분의 1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률 변수 y가 1이 되는 확률은 x가 1이 될 확률이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 16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y가 2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나머지 다 싹 다 합하는 거죠.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전체 확률 합이 얼마예요? 1이거든요. 그쵸? 그럼 1에서 못 빼주면 되는 거예요. 16분의 1 빼주고 16분의 4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얼마? 16분의 11인 거죠. 다 구했어요. 왜? 기대값 구해야 돼요.
그쵸? 그럼 기대값은 뭐였어요? 그쵸? 얘는 y는 어디서부터? 0부터 2까지 확률 변수 y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확률을 곱해주는 거였잖아요. 그쵸? 자, 계산해보게 되면 0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16분의 4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16분의 11이겠죠. 정리해주시면 16분의 26인가요? 그래서 얼마다? 8분의 13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지 2번 되는 것이죠. 확률 변수 y의 정의는 좀 까다로워 보였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였다? x가 결국 독립시행이었기 때문에 결국 x에 대한 확률을 구하거나 결국 이항분법한 뜻이겠죠. 결국 이제 구해주고 나서 쭉쭉쭉 확률 구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되셨죠? 자, 2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목평균 추정 문제였습니다. 실내 구간 문제였죠. 요 문제가 보통은 실내 구간 자체가 뭔가 딱 숫자 주어지고 그냥 미지수 딱딱딱 구하는 문제였었는데 요 문제는 지금 미지수 자체가 지금 x 바도 나오고요. m도 나오고 지금 a도 나왔기 때문에 살짝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냥 문제 나오는데도 좀 해석하셔서 문제를 푸셨다면 아마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정규원포 nm,5 제곱단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에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 x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a부터 5분의 6일까지 합니다. x바의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였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일단 95% 신뢰군 정의가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까지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x바의 값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볼게요. 일단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 A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5분의 6A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결국 X바를 구해야 돼? 그럼 둘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합하면 되죠. 그럼 여기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결국 우리는 이 X바가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1A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X바를 구하고 싶어? 결국 뭐 구하는 문제? A값 구하는 문제도 바뀌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이건 빼는 거예요. 결국 5분의 6A에서 A를 빼주게 되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요. 문제에서 조건 다 줬어요, 이미. 왜? 크기가 49고요. 5에 줬어요, 이미. 그냥 대입하면 문제였어요. 그쵸?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49는 얼마?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100분의 196 곱하기 해보게 되면 여기는 7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약분해 주시면 여기가 28이고요. 약분해서 20되고 결국 얘가 얼마? 2.8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따라서 지금 정리해 보시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얼마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14가 되는 것을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 했습니다. 2x바가 5분의 11a 나면서요. 그쵸? 따라서 해주게 되면 결국 x바는 뭐가 되는 거다? 10분의 11a가 되는 거여서 10분의 154. 그럼 얼마다? 15.4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시죠? 그래서 결국 신뢰관 정의를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x바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두 개를 빼면 되겠네.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근데 a 값을 몰라? 그럼 a를 구해야겠네. 어떻게 하자? 빼자. 해가지고 바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2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엄청 길죠. 근데 문제가 긴 거에 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간단한 문제였고 어떻게 또 보면 사실 그림을 또 줄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문제 자체가 지금 길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좀 보여주려고 그림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림도 좀 필요 없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같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주머니에 두 상자 A, B가 있습니다. 주머니에는 1부터 4까지가 하나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상자 A는 흰 공과 검은 공가 8개 이상 들어있고 상자 B는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와 두 상자 A, B를 사용해서 다음 수행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주머니에서 이미도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카드의 적기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요. 경우 세 가지입니다. 확인한 수가 1일 때, 그리고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일 때, 그리고 확인한 수가 4일 때, 그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경우 보게 되면 상자에 있는 흰 공 한 개를요, 상자 B에 넣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넣는 것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흰 공 두 개, 검은 공 하나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결국 카드 어쨌든 뽑는 거니까 어쨌든 공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볼게요. 공이 지금 여기 한 개 더하는 것이고요. 얘는 공이 두 개 더하는 것이고 얘는 공이 세 개 더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상자 B에 드는 공의 개수가 8개일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개의 확률이 되는 검은 공의 개수가. 결국 무슨 문제인 거예요? 조건방향 문제 바뀌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제가 이 확률, 제가 요거 C라고 두고 이 사건을 제가 D라고 두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확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C가 일어났을 때 D가 일어날 확률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걸 정의는 뭐였냐면, 결국 C가 일어났을 때 그분의 결국 C 그리고 D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일단 C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보시면 지금, C는요, 공의 개수가 총 몇 개 돼요? 8개 돼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공은 지금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 2, 3을 적절히 더해가지고 언제 되는 거? 8이 되는 케이스를 결국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되셨나요? 자, 가볼게요. 자, 결국 일단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쵸? 처음에 세 개 나오고 한 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었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번에는 3이 또 있어요. 3 더하기 이 3을 한 번 더 분류할 수 있잖아요. 2 더하기 2 더하기 1. 또 뭐 있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도 가능한 거 더 있어요? 없어요. 그쵸. 얘도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요. 제가 요걸 A라고 두고 요걸 B라고 도 C라고 둘게요. 횟수를. 그러면 나는 전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몇 개 넣어야 돼?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8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결국 이러한 부정방정식을 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결국 요거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게 되면 B가 언제? B가 그쵸 4가 될 수 있어요. C가 얼마가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언제 가능한 거예요? 그쵸 B가 2가 가능한 거예요. C가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돼. 0? 다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케이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요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되었어요. 결국 이러한 방식도 가능하고 하고 결과 합이 8 되는 경우에 나열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되었어요?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결국 지금 확인한 수가 1일 때 한 개 넣는 거고 2 또는 3면 2개 넣는 거고 4면 3개 넣는 거였어요. 그쵸?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일단은 한 개 넣고 한 개 넣고 한 개 넣고 3개 넣고 3개 넣고 해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일단은 확인한 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1, 4, 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드를 내가 4번 뽑았어요. 근데 그 카드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1, 1, 4, 4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1이고요. 4가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1인데 얘가 지금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몇 가지예요? 그쵸? 같은 것이는 순열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이고 각각 확률 얼마? 4분의 1 몇 번? 4번인 거여서 결국에는 4분의 1의 4제곱 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언제였죠? 두 번째 케이스는 그쵸?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이었습니다. 그쵸? 맞나요? 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지금 보게 되면 얘는 일단 얘는 카드 1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카드가 2 아니면 3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얘는 카드가 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카드가 1, 2, 3, 2, 3, 4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 같은 것인 수를 해석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전체 4개 중 같은 것이 몇 개? 2개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같은 것이 2개 있는 순열이 되는 것이고 확률은요.
1하고 4는 확률 얼마? 4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4분의 1이 몇 개? 2개 있는 거죠. 4분의 2가 몇 개? 2개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는 결국 4분의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2의 제곱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있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죠. 그쵸? 그럼 얘는 어차피 나열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2, 3이 무조건 다 2, 3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는 4분의 2의 4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어요? 자, 같이 좀 가봅시다. 그럼 얘는 정리해주게 되면 4의 4제곱분이 얼마? 여기가 지금 얼마나면 4 콤비네이션 2와 똑같은 거여서 얼마나 된 거 알 수 있나요? 6인 거 알 수 있어요. 사실 6제곱 되는 6이 되는 거죠, 분자가. 요 같은 경우에는 4의 4제곱 분의 자, 여기가 얼마나면 지금 12가 되는 것이고요. 4가 되고 48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해봤자 4의 4제곱 분의 16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 C의 확률 얼마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C의 확률은 결국 4 합한 거 1, 2, 3을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가 궁금한 거예요? C 교집합 D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 볼게요. 문제 뭐냐면 C는 8개이면서 그때 즉 전체에서 8개일 때 그 중에서 검은 공이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2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검은 공이 2개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건 첫 번째 케이스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얘는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흰 공 몇 개, 흰 공 2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흰 공 2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은 공이 2개 나와야 되는 맞죠? 그러면 검은 공 2개에다가 흰 공 4개 되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이거 가능하네. 됐어요.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일단 여기서 흰 공 2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흰 공 2개. 여기서는요. 그쵸? 흰 공이 여기서 이미 2개 나오게 되고 검은 공 2개 와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이미 마지막 경우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검은 공이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따라서 얘는 탈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여기서 검은 공이 2개 있는 건데. 그쵸?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케이스. 여기서 보기는 결국 검은 공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4개 나올 수밖에 없죠? 얘도 탈락이에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할 확률이 뭐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뭐가 된다?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어요? 자, 같이 가볼게요. 일단 어떻게 써볼까요? 요거 지워볼게요.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4의 4제곱분의 6 더하기 4의 4제곱분의 48 더하기 4의 4제곱분의 16 분의 4의 4제곱분의 6이죠. 그럼 분모문제 똑같이 4의 4제곱 곱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6 더하기 48 더하기 16분의 6이어가지고요. 얼마인가요? 해주게 되면 70분의 6이어서 35분의 3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지 4번 되는 것이죠. 되었죠? 결국에는 케이스 물 그리고 순열 조합 문제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9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유기할 자연수 ABCD 모든 순서상 ABCD 개수를 구하시오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대소관계가 주어졌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사실 친숙한 건 뭐냐면 친숙한 거는 이런 거였죠. 그냥 정말 사이좋게 AB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얘는 뭐예요? 결국 중복조합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등호가 있으니까 결국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중복조합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주어지게 되면 얘는 얼마냐? 6H4예요.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A, B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A, B에서. 결국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A하고 B 뭐가 결정되냐? 그쵸? 대소관계. 누가 더 큰지가 결정이 되어버리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그쵸? 맞아요.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 그러면 A가 대소관계 자체가 지금 A, C, D 이구면서 B, C, D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A, B 대소관계를 결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실수의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 생각해보죠. 두 실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케이스 뭐밖에 없어요?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밖에 없어요. 그쵸?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A, B, C, D 아니면 A, B, C,
D 아니면 어떻게 쓸까요? B, A, C, D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어차피 이 케이스 다 뭘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다 포함 이거하고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결국 우리는 요걸 세 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각각의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다 도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저는요 간단한 경우부터 가볼게요. 간단한 경우 어디냐면 요걸 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A하고 B가 같아요. 그럼 어차피 B만 결정해주게 되면 A는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6개 1, 2, 3, 4, 5, 6에서 B, C, D의 가격에 3개를 중복하게 선택하면 되겠죠. 중복 조합입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6, H, 3이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된다? 8, 콤비니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얘는 몇 가지? 56까지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 거 가봐야죠. 요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디가 친숙한 건 뭐예요? 다 여기 등호가 있는 거예요. 다 여기 등호가 있는 거. 맞아요? 다 등호가 있으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등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쵸, 얘는 결국 다 결국 이렇게 같은 경우도 못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A, B가 같은 경우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얘는 뭐 구했어요? 이미 9에서 56까지 나고. 그쵸? 따라서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쵸? 선한 6개에서 중복을 하게 몇 개 뽑는 거? 4개 뽑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6H4에서 56을 빼는 거예요. 그쵸? 해서 이게 얼마다? 그쵸? 얘는 9 콤비네이션 4에서 56을 빼는 거니까 결국 이거 계산해 주시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약분해주게 되면 결국 얘는 몇 가지? 그쵸? 해주게 되면 126까지인가요? 그쵸? 얘는 126까지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된다? 70까지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근데 어차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쵸?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70까지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났죠? 결국 다 더하는 문제. 따라서 정답은 70 더하기 56 더하기 70에서 몇 가지다? 정답은 196까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 치고는 간단한 문제였지만, 조건 해석 조금 어려웠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틀렸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네, 보여집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고요. 3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 t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보다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x가 5t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 대독한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 주어진 확률이 최대값을 네,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k 값을 이제 구하라고 네, 되어 있고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거 보시면요. 결국 일단 주어진 요식 이 식을 좀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됐어요. 그쵸? 다시 어떻게 좀 간단히 해볼까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결국은 항상 정규형 파트는 어떻게 하자? 일단 표준화 시키는 표준화 하는 거예요. 그쵸? 일단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Z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평균 빼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표 다 넣는 거죠. T가 될 거예요. 얘가 2분의 1보다 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나면 얘가 지금 얼마나면 1-t, 5-t분의 1이에요. 5-t분의 1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정규분포 상에서 이렇게 정규분포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얼마? 0이에요. 여기 확률 얼마죠? 절반 확률이 0.5예요. 보세요. 5-t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보세요. 절반이 0.5야. 근데 그것보다 크대요. 그러면 결국 5-t분의 1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여기에 5-t분의 1이 있어야만 그것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당연히 절반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쵸? 따라서 결국 관계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여기서 5-t분의 1이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그쵸? 따라서 t가 어떻게 돼야 돼? t가 정리해보게 되면 여기서
결국 t분의 1이 5번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t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 조건 하에서 이 확률, 즉 2차 식에 대한 확률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하죠? 마찬가지로 표준화시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결국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서 뭘 빼자? 그쵸? 평균을 빼고 그리고 표준표 나누는 걸 써요. z 그리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에서 마찬가지 1 빼고 t도 나눠주는 거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분자가 계산해 볼게요. 분자 계산해 주게 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건 t제곱 플러스 t가 됩니다. t가 심지어 뭐래요? 양수래요. 그쵸? 당연히 t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약분 가능하죠. 약분해 주게 되면 결국 t-1부터 z가 t 플러스 1까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정규분포 상에서 확률이 최대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요 값들, 이 값하고 이 값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균 근처에 몰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요거의 중점이죠. 중점이 지금 어디예요? 중점이 t예요. t. 결국 이 t가 어디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근처에 가면 갈수록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t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0.68이겠네 확률 해가지고 답을 682로 구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아니죠. 왜죠? 조건이 있었잖아요. 5분의 1. 그냥 t가 0에 엄청 가까워질 수도 확률 최대야. 그것도 0은 아니야. 왜? 여기 조건이 있었거든. t가 5분의 1보다 큰 조건이 있었거든. 따라서 t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분의 1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최대값은 뭐가 된다? 최대값은 t가 언제일 때 5분의 1 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0.2부터 z가 어디까지? t가 5분의 1이니까 죄송해요. 마이너스 0.8 되겠죠? 네, 0.8부터 z가 1.2까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얘는 결국 0부터 0.8까지 확률 하고요. 그리고 0부터 1.1까지 1.2까지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더해주게 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겠다. 그쵸? 따라서 얘는 0.673 되는 건가요? 그쵸? 되셨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게 K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면 정답 얼마다? 673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통계 문제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결국 표준화 시킨 다음에 확률이 최대가 되려고 해야 돼? 그러면 평균 근처에 몰려 있어야 돼. 이제 그것만 좀 이용하셨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텐데 조금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전체의 문항도 살펴봤습니다. 문항이 말씀드렸지만 평에도 나온 편이었고 당연히 이제 이것보다 충분히 어렵게 출제가 가능하지만 확통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정도씩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확통 같은 경우는 막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통 과목 가끔씩 조금 이제 공통 과목에 치여가지고 가끔씩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은 학생들 보는데 반드시 미루지 말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다 보면 분명히 더 나은 결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고3 학생들 너무 수능부상 고생이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2학년도 수능을 보실 때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잘 공부하셔가지고 꼭 수능날 웃는 얼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 오늘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